1996년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한 남자. 환자분이 안정 취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아내.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당신 과로래. 왜 그렇게 무리했어 정말. 미안해.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윤규 대표입니다. 김윤규 대표는요, 196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손집 아들로요, 1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려서부터 이 14남매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배포가 커야 한다. 돈보다 신용이다. 막내인 김윤규 대표는요, 이 말을 늘 가슴에 담고 대학 생활을 했고요. 군대를 갔고요.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사업가의 꿈을 안고 부산에서 안경호를 개업한 청년 김인규. 자신의 가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겁던 그 시절. 뭐야 이거? 개업한 지 정확히 2달 만에 도둑을 맞고 마는데요. 한동안 조금 멍했죠, 그죠? 멍하다가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떡하나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이제 진취적인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외상으로 물량을 들여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큰 평수로 가게를 낸 터라 들여놓을 물량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저희 외상으로 물건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금방 갚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기에 쉽게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 묻 CEO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실 완경원인데요. 그 또한 물량을 확보하기 네, 위해 감사합니다. 온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사정을 했고, 그 결과 3천만 원어치의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출 향상을 위한 고객 확보 전쟁에 나섭니다.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무조건 친절하게. 이것이 그가 내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시력이 많이 불편하시죠? 네. 시력 검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동네 장사일수록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방문하는 고객마다 성심성의껏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고객님, 안경은 써봐야 합니다. 안 사셔도 되니까 마음껏 써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안경원을 편하고 친절하고 부담 없는 곳이라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도 차차 늘어가고 매출도 쭉쭉 늘어납니다. 당연히 외상으로 진 빚도 모두 청산하게 됩니다. 한 1년 동안에 굉장히 먹을 걸 전략하고 생활비를 많이 절약해서 오로지 1년 동안 그 갚는 데만 집중을 해서 생활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허무한 느낌, 또 새로 시작하는 느낌, 만감이 교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서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남대문에 안경점이 인기가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90년대 초 서울 남대문 안경원들이 시중보다 40% 이상 싼 가격으로 안경을 판매한다는 기사를 읽게 된 김인규 대표. 그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남대문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경원들이 박리담회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김인규 대표는 그들의 운영 기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부산 국제시장에 안경원을 개업합니다. 3만 원. 이거는 7만 원이요. 25평 규모의 대형 매장을 차리고 제조업체로부터 안경을 찻대기로 들여와 자신 또한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발빠르게 부산 지역을 선점하게 되죠. 덕분에 그의 가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선물해 주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다. 사장님. 어이구야 저렴하네. 네. 그의 고객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월 매출이 단번에 3천만 원까지 뛸 정도였으니 제대로 대박이었죠. 그러나의 경상도 지역 곳곳에 지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점을 nem과 동시에 또 하나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경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 정찰제였습니다. 불규칙한 가격은 결국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안경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여기 둘러보십시오. 아, 이거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은 가격 정찰제라 할인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안 깎아주는 데가 어딨어요. 저희 매장의 원칙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이, 뭐 여기는 뭐 가격도 안 깎아주고. 아니,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경값은 깎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탓에 고객들은 결국 마음만 상한 채 가게를 떠나고 마는데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아까 봤던 게 이거였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냥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 가격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도 가격 정찰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소비자가 생각하는 마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깎아야 되겠다, 하나는 속지 않아야 되겠다, 두 가지인데 그 속지 않아야 되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정찰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신뢰가 쌓이니까 다음에 또 어디 뭐 안경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시 속지 않는 장소로 찾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그게 적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결국 정직하고 착한 가격이 승리를 한 거죠. 고객들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박 행렬로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대박이 나고요. 진주에서도 나고요. 그리고 마산에서도 대박이 납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동종업계는 김인규 대표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동종업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자 그를 고소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체력 고갈도 왔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업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그에겐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업계 사람들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그의 매장을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협박도 일삼았죠. 언젠가 한 번은 유괴죄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종 고소 고발에 대응하랴 사업은 사업대로 이끌어가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한 데다 건강까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길가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여보 괜찮아? 왜 그렇게 무리했어 정말. 정말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탓에 몸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과 사업에만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 휴식은 장장 6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 몇 년을 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벌써 정년이냐, 30대 후반의 정년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새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이렇게 싹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2002년에 다시 사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본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합니다. 회사명도요, 다비치 안경 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드디어 본사를 서울로 입성시킵니다. 다비치는 세상을 맑고 밝게 다 비춘다는 의미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의 결심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6년이란 휴식 기간 동안 해외 선진 시장을 다니면서 사업 구상도 많이 해둔 그였는데요. 자신의 경영 키워드인 고객 만족과 친절 영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 실행처로 서울의 중심가 명동에 직영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미 에너지는 완벽히 충전된 상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친절 서비스 교육에 나서는데요. 전도 있게 이렇게 전체에다가 각도가 표시되어 6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넓혀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순서 당연히 그의 매장은 오픈하자마자 고객들이 줄을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기존에 그가 행해오던 성공 비결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목 좋은 명동 거리에 넓고 쾌적한 매장,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격 정찰제까지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고객 만족이죠. 그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구성 요건을 맞춰서 고객한테 실천해서 하면은 그 고객은 결국 만족이 되니까 계속 고객이 소개를 해주고 재방문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사업은 나름대로 성공 궤도에 들어서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부족한 점은 전문가로서의 안경 산업의 사장이다. 그렇게 2004년에는요. 초당대학교 안경공학과에다가 진학을 합니다. 40살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만학도의 길을 차차하고 나섰습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안경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한번 대학을 다니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전문성을 겸비한 CEO로 거듭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안경광학과 수업은 안경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눈과 관련된 지식까지 배워야 했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 수업에 속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로도 작용했죠. 그래서였을까요? 20대 젊은 학생들 틈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묻고 또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굉장히 그 깊이가 너무 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안경에 접목해야 되겠다. 그는 아예 대전에 교육센터를 만들어 직원들의 교육을 보다 더 체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들과 가맹점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육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둘째, 전국 매장의 서비스가 통일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기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성에 찰 리가 없었죠. 아니 고객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중하게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거기 응대하는 데는 이렇게 큰 무리가 없었어요.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객님이 소중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인규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체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갑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는 것은 도무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굳이 CEO가 나설 필요가 있었냐고요? 전략을 짜고 전문성을 만들어 놨다면 그게 현장에 제대로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서 다시 또 교육을 또 시키고 해야 또 그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문성을 심어주고요. 또 통일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는 한편요. 조직 체계도 이제는 회사 모양새를 갖춥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체계적인 조직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법. 김인규 대표는 전국 매장을 관리하는 컨설팅 팀을 비롯해 조직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 와중에서도 그가 가장 힘을 실은 부분은 바로 정보 시스템 부서였는데요. 모든 고객들의 정보를 데이터화시켜 고객 만족 경영의 끝장판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고객이 예전에 어떤 안경을 구매했는지, 시력은 얼마인지 모든 정보들을 본사와 매장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바꾸어 나갔습니다. 효과는 매장에서 즉각 나타났습니다. 고객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안경원에 방문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직원들도 고객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타겟 마케팅, 타겟 홍보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고 좋은 제품이 뭐가 많이 팔렸는가 실시간에 어디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분석을 통해서 매장을 컨설팅해서 더 매출을 올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바로 13579 정액 정찰제였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을 한 자리에 모두 모아두는 전략이었는데요. 고객이 자신의 예산에 맞는 안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 구매할 때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전국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매장이 고객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동선 위주로 바뀌다 보니 고객 만족도는 또다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은 곧바로 매출 향상으로 이어져 2011년엔 500억 원을 넘어섭니다. 26살 동네 안경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 CEO로 성장한 김인규 대표.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그가 본사에 머무는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그의 책상엔 이렇게 늘 결제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사에 뜸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뛰는 CEO이기 때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받는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보고받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렇듯 김인규 대표는 몸소 행동으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경강업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길러서 후배들에게 많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전문성이 전달돼서 좋은 시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서 한 3,000개의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책임지는 전문가 김인규 대표는요, 이제는 전문가 수준에서 좀 한 단계 더 건너서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을 정복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요, 반드시 김인규 대표는 자기의 생각을 실현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